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한테 10억이라는 현금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10억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10억이 생겼다고 가정하고, 자, 자기 집이 20평이든 30평이든 40평이든 집은 한 채 있다고 가정하고, 자, 10억이 있는데 나도 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다. 월세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오랫동안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상가를 하나 사야 된다면, 자, 어떤 상가를 사야 될까? 그러면 부동산에 가보겠죠. 부동산에 가보면 중개사분은 거래가 성사돼야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을 사라 하고, 자, 펀드, 은행 가면 은행 상품을 사라 할 겁니다. 자, 모든 경우 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어떤 걸 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경우의 수, 한 6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경우 외에도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갔는데 이거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건 사면 안 됩니다. 왜 사면 안 되는가 하면, 상가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토지, 상가, 오피스텔, 기타 부동산 여러 종류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꼼수도 많고, 제가 확실한 거는 신도시 상가는 되도록이면 사지 마라. 최소 한 5년 정도 경과 되고 나서 그때 상가를 매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량이 너무 많지만, 자, 오늘의 주제 10억이 있다면 꼭 상가 또는 건물을 사야 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것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소득,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직업이 주부인 경우, 자, 나이는 40세입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유산을 받았던, 상속을 받았던, 정리를 받았던 10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 나이는 40세고 주부다. 그러면 내 돈은 10만 있으면 얼마짜리 사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자, 보통 10억 같으면 보증금 한 5천에 혹은 보증금 1억에 월 300, 350 정도의 월세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보증금 1억을 뺀 한 9억, 8억 5천 정도의 상가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도 아파트 상가가 있고, 흔히 말하는 단층 상가가 있는데, 자, 이런 사람한테는 자기가 잘 모른다. 그러면 아파트 코너 상가를 사기를 추천합니다. 아니면 나는 앞으로 다른 현금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땐 단층 건물도 추천할 만합니다. 왜인가 하면 부동산 거래를 좀 하다 보면 아파트 상가보다는 내 땅이 있는 건물이 더 낫다는 건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월세, 자, 월세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면이 있고, 또 하나의 이면은 상가 가격, 즉 건물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고 수익을 보는 경우, 흔히 말하는 시세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거 봐서는 나이가 젊으시면 아파트 상가보다는 단층 건물, 근데 2층 건물은 처음 하신 분한테는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세입자가 나거나 공실이 생기면 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자, 이런 분한테는 아파트 상가 코너나 단층 건물, 1층짜리 건물 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그래서 보증금 1억 정도는 여윳돈이 있는 그 정도는 놔두고 그렇게 매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주부라고 말했지만 한 65세 할머니다. 자, 이런 경우 한 10억이 있다. 이런 분은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사시는 것을 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연세가 65세이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아파트 코너 상가 사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항이 4대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4대 보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얼마 정도 나올지, 월세 수입이 한 달에 한 300, 350 되었을 때 4대 보험이 얼마 나오는가, 이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직장인인데, 직장인도, 나이가 40이고, 월 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한 20억짜리 건물을 사기를 원합니다. 왜 20억짜리냐, 10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보증금 한 1억짜리를 놔두고, 20억짜리 건물이면 보통 한, 월세가 잘 나오면 한 7억, 월 700, 혹은 800 정도 나오겠죠. 적게 나오면 600.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앞으로 직장 생활을 최소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보다도 자본의 2배 정도 되는 이런 상가를 구입하시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시세 차익도 없고 월세 흐름도 원활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50세, 자, 월 수입이 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10억 정도 있으면 이런 분 같은 경우 한 30억짜리 건물을 사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30억 같으면 월세가 한 월 1,000만원 내지는 한 1,200만원, 많이 나오면 1,500만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50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직장 생활 같으면 한 5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용으로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어떻게 보면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화폐 가치 하락의 어떤 이득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케이스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나이 50세입니다. 50세고 만일에 월 수입이 한 2천만 원 된다. 그럼 이런 분들이 10억 정도의 자기 자본이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물론 나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40억짜리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영업 하시는 분이 월 순수입이 한 2천만 원 된다는 게 한 5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건물을 사는 사람들 유형들 보면 전문직들이 많은데, 자, 나이가 50세입니다. 꼭 50세가 아니더라도 한 45세, 자, 월 순수입이 한 2천만 원 된다. 보통 의사나 기타 전문직들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 직접 병원을 운영하면 월 수입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10억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 50억짜리, 최소 50억 이상의 건물을 매매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분들은 최소 50세 더 하면 10년을 더 할 거고, 45세 더 하면 10년 이상, 10년에서 15년을 할 건데, 자, 내 돈은 10억밖에 없고 상가 건물은 50억이다. 그럼 융자가 40억입니다. 융자가 40억이면 지금 한 달에 나오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40억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0억짜리 딱 하면 보통 건물 위치가 아주 좋고, 자, 그래 되면 월세가 좀 적게 나오면 한 1,300에서 1,500 나올 거고, 월세가 많이 나오면 한 1,800에서 2천만 원 이상도 나옵니다. 자, 자, 내 돈 10억이 들어가고, 자, 융자가 40억이다. 이러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이렇게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보통 자기 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안 되면, 융자를 많이 내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0억 내 돈 가지고 40억 융자를 낸다. 해서 건물을 샀다라는 지인들, 예전 주위의 전문직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융자 40억을 세월이 흐르면 화폐 가치 하락과 상권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산 정식에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억에서 한 50억대 이런 건물을 살 경우에는 자, 문제가 되는 게 총점 고려 사항이, 자, 세금 부분이 이제 큽니다. 개인으로 샀을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개인 임대사업자로 해서 건물을 사게 되면, 자, 세금 부분이,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소득 플러스, 자, 임대소득 해가지고 세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연봉이 많고 자영업을 할 경우에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데, 자, 개인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좀 손쉽고, 그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 자, 월세 수입을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월세 소득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돈이 아니고 법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인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사분님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초보들은 건물을 구매할 때 법인으로 만드는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보통 회계사, 법무사가 주로 일을 합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해주고 하는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거고, 법인으로 사는 거와 개인 사는 것도 또 하나의 강의 파트가 될 정도로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상가 건물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자, 상가를 뭐 10억짜리든 9억짜리든 30억짜리든 50억짜리든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상가든 건물을 살려고 하면 최소한 2년 정도 상가나 건물을 한 100개 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보는 안목, 자, 부동산 안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당장 현재의 월세 흐름만 봐서는 안 되고 상권을 봐야 되죠. 위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좀 많이 보시고, 일단은 내가 10억이라는 현금이 있으면 상가 건물을 꼭 사고 싶다 하면 최소한 한 100개 정도의 상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개하시는 분이 이거 사십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선뜻 못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물 보는 눈, 상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만 건물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현금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쉽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상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겉모 술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부풀려 가지고 상가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한 6개월 1년 접어주고 이렇게 월세를 부풀려서 또 파는 경우, 그걸 흔히 말하는 렌트프리를 하죠. 월세 6개월치 1년치를 안 받고 월세를, 실제 주변 시세가 한 200만원 되는데 한 3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건물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나 건물을 구매할 마음이 생겼으면 적어도 최소 1년, 한 2년 정도 상가를 많이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상가 관련된 책도 좀 많이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거주의 상권도 많이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투자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오신 사람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는 것이다, 파는 것이다, 아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